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저는 한국에선 정신과 전문의이고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이면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좋은 삶과 좋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는 좋은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좋은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문인데요. 둘 다 고통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연습을 해봐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근데 보통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항상 죽음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늙을 것이고 반드시 아플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떠올리면서 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는 것이 실제로 큰 아픔이나 상실이나 죽음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과정을 또 잘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네. 저는 건강할 때는 삶을 균형 있게 사는 것이 가장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통 어떻게 균형 있게 사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work, play, love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 균형 있게 시간을 쓰고 노력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work는 아시다시피 일하는 거고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플레이는 놀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취미생활 하는 것도 플레이 들어갈 것 같고요. 러브는 이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체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삶이 좋은 삶이고 그런 좋은 삶을 살 때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죽음을 만약에 앞두고 있다면 삶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삶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의 정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물건의 정리인데요. 물건의 정리는 이제 내가 남기고 가는 것들을 잘 미리 좀 가족들에게 그 정리를 다 남기기보다는 내가 온전한 정신이고 나에게 체력이 남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내가 살면서 남겼던 문서라든지 어떤 내 물건이라든지 내 방안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서들, 가족들에게 남겨둘 문서들은 따로 정리해 두시고 물건들 중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들은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은 이제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친구들이나 본인의 가족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계의 정리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미국의 호스피스 의사인 아이라 바이옥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정리하고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고마웠다, 미안했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네 가지 테마를 통해서 남아있던 묵은 갈등들을 좀 해소하고 고마웠던 일들은 또 알려주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되고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데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사실 그런 순간이 오면 현명하게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본인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돕는데요. 힘든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요? 저를 조금 축소시키면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공간을 내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통째로 안아드리면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일단 저는 돕고요. 평소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분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보통 혼란스러움이나 분노 아니면 아예 감정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감정을 차단하는 그런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좀 가족분들도 더 힘들어 하시고 환자 본인도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신체적인 고통도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자기 감정을 좀 돌아보고 읽을 줄 아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마지막에서 그게 갑자기 되진 않지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삶을 떠나는 게 힘든지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돼서 힘든지 아니면 다가올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든지 그 힘듦의 정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야 저희 의료진들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시도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죽어가는 사람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은 죽음의 공포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죽음의 공포가 사실은 무서워, 두려워 이런 어떤 감정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화려한 물건들을 사고 집을 짓고 차를 가지고 옷을 사고 치장을 하고 나를 과장하고 학대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제 이겨내려는 그런 인간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실 그런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발달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나 공포의 정체를 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통에 대한 걱정이면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료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많은 경우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죽음의 공포가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남아 계신 가족들에 대해서 무엇이 걱정되는지 가족들에게 무엇을 더 남겨주고 싶은지 더 해주고 싶은지 그런 대화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소아 호스피스 환자 중에서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사망 직전이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곧 이제 삶을 떠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뭐를 더 아이를 편안하게 해줘야 이 아이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떠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너무 슬퍼하시고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의 손을 붙잡고 너가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혼자 두고 이렇게 일찍 떠날 수가 있나. 엄마가 너 없이 어떻게 살까. 너무 힘들다, 괴롭다.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계속 그렇게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한테 아이가 어머님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좀 마음을 놓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떠나도 된다. 네,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숨을 거뒀다. 그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당연히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게 당연하고 그 슬픈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죽어가는 이 앞에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감정이 있는 그대로 슬퍼하면서 혼란스러움을 더 가중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 동안에 삶을 의미 있고 또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떠나실 수 있도록 그 분을 웃게 만들거나 그 유머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아직 그 분이 이미 돌아가시는 상태이긴 해도 세상의 일부이고 우리와 함께 삶 속에 같이 있다는 걸 좀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혼자가 아니구나, 외롭지 않구나, 내가 혼자 죽어가지만 그래도 삶에서 나는 아직 중요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삶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들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잘 끝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막연히 누군가의 마지막을 목도하는 것이 두렵고 낯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기보다는 도대체 죽어가는 마지막에 인간의 신체는 어떤 모습이고 대체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알을 통해서 두려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임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굉장히 크고 그 죄책감이 너무 클 때 그 사람, 남아있는 사람에서 약물 중독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불안장애나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 아예 그냥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죽음을 아예 부인하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보다는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환자의 임종을 위해서 다 모이셨어요. 이제 미국 전국 각지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오셔서 이제 마지막을 함께 하려고 다 모이셨는데, 환자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혼자 죽고 싶지 않아 하고, 모두 모인 상태에서 인사가 끝나면 이제 환자분이 편하게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가족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가족들이 잠시 떠나 있을 때 환자분이 조용히 혼자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우를 경험해서 생각해 봤더니 이제 떠나는 분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자기 삶을 여전히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죽음을 지켜보려고 온 것도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나 없이도 잘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떠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이제 가족분들이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자신이 할 일들을 잘 하고 있을 때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마음 편히 떠나신다는 거를 좀 여러 차례 느낀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의 임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이제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 잘 하시고 마지막 임종을 혹시라도 못 지키게 되더라도 그 순간을 너무 죄책감으로 남겨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잘 사는 게 떠나신 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인간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상실을 겪는 사람들, 애도 과정을 거치는 분들을 마음을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마음대로 시작할 수 없고 마음대로 끝낼 수 없고 사랑의 깊이라든지 강도도 조절할 수 없듯이 애도 과정도 아주 개별화되어 있고 본인의 애도 과정을 충분히 스스로 겪어야만 상실의 고통을 이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내가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과정이 상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약간 장기 이식을 받은 거랑 비슷하게 그 사람이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지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애도 과정이 조금은 덜 고통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신과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정신과 찾아가는 거를 혹시나 남이 알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나에게 좀 여유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든지, 내가 즐겁게 하는 활동들을 좀 하는데 시간을 쓰시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것, 그런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도 삶 전체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우울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또 운동 같은 것, Emotion is controlled by motion이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는데, 움직임, 모션을 통해서 이모션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걷기라든지 작은 운동이라도 하시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또 경한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용기고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나의 힘듦을 털어놓는 것, 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또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정신과를 방문하시기 전에 해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신과 용기를 내서 내가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정신과 의사에게 더 큰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있는 그대로 공감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크게 용기 내서 왔는데도 크게 도움받은 것 같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듯이 정신과 의사도 사람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정신과 의사에게 좋은 치유를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상심하시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아 나서는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고 두렵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사실 도움받을 방법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의 의미는 이제 삶의 목표나 꿈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삶의 목표나 꿈은 어떤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해내야 되는 것이라면, 삶의 의미는 반대로 그냥 내 주변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얻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 또는 내가 살아온 시간, 나의 과거, 나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아니라 자연환경 또는 예술작품 또는 어떤 타인의 과거와도 연결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기보다는 가끔씩 자연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든지 맑은 공기, 아니면은 따뜻한 노을빛, 어떤 햇살에 반짝이는 풀잎이나 꽃잎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가 살아있고 싶은 순간이게 만들거든요. 그게 삶의 의미이고요. 또는 내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웃고 나의 삶을 공유하고 나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즐거운 따뜻해지는 마음, 어떤 행복한 순간, 그것도 삶의 의미이고요. 또는 뭐 나의 과거,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느꼈던 따뜻한 순간들, 추억들,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순간, 그런 것들이 내가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었구나 하는 순간에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과거에 살았던 철학자들이나 고대 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남긴 글이나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위안을 받는다든지 공감을 했다든지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이럴 때 다시 삶과 연결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순간이 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결국에는 삶과 다시 그러니까 커넥트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모두 삶의 의미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쓴 책이 제목이 죽음을 읽는 시간인데요. 책 제목만 보고 굉장히 이제 가까이 하시는 것도 두려워하시고 우리나라는 죽음 자체를 너무나 터무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책 자체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좀 젊고 건강한 독자분들이 이 책에 손을 댈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죽음을 읽는 시간이지만 막상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은 사실은 삶을 읽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저만이 경험하고 느꼈던 저의 진실된 마음을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무섭고 어렵고 슬프기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을 만난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꼭 한 가지는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